그렇다면 그 한국 언론과 지식인들이 왜 이렇게 메르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독일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독일이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선택, 좋지 못한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독일에 있는 국민들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거를 메르켈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국 언론과 지식인들이 독일 정치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치 메르켈이 정권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제 국가처럼, 과거 히틀러가 뭐 총통으로서 권력을 휘두른 것처럼 정권을 가지고 그녀의 의지대로 독단으로 밀어붙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판하는 게 있죠. 뭐 탈원전이나 아니면 친러, 친중 정책 이거를 밀어붙여서 독일을 몰락으로 이끌었다 이건데, 사실은 독일 정치는 우리나라나 어떤 미국 정치하고는 달라요. 1인이 총리가 되었다 해서, 어떤 당수가 되었다 해서 정권을 휘두르고 의지로 결정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정치 역사적 배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원래 그 독일이 게르만족이죠. 게르만족의 정치나 이제 사회 문화는 일종의 1인 지배가 아니고 공동체 합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 게르만족의 족장들이죠. 족장들이 정권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거는 단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와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족장 이하 뭐 귀족이나 전사도 포함되지만 일반 민중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일단은 이러한 문화가 있다. 즉 아무리 지도자라도 독단적으로 뭔가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전체 공동체의 합의와 동의와 합의 가운데서 밀어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독일어로 이제 슈타메스레이트라 그래요. 이런 문화를. 그리고 이게 또 고대 프랑스어에, 고중세 프랑스어에로 남아 있는데 망부르라고 있는데, 이건 왜 이러냐면 현재 프랑스 민족 국가의 이제 실질적인 건국을 프랑크족이 게르만족의 일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는 현대 독일 정치 문화에도 내려와 있어서, 그래서 독일 정당 문화 보면은 당수가 우리처럼 뭐 보수처럼 당수가 군림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있고 거기서 합의를 받고 합의된 사항에 의해서 이제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법안을 입안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게, 히틀러를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례는 독일의 천년 역사 사례에서 정말 유일하고 좀 독특한 사례였고요. 심지어 그 유명한 이제 독일의 과거 이제 위대한 제국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조차도 그런 정권을 이룬 적은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게르만계 정치 문화는 어떤 1인 보수 문화가 아니고 합의된 선 안에서 어떤 권한과 어떤 결정을 행사하는 체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노동 문화에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과 지식인들이 참 놀라는 게, 이제 독일의 회사에 보면은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약간 뭐 사회주의적 이런데, 그게 아니고 이러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슈타머세이트, 독일의 어떤 공동체 합의 문화가 정확하게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메르켈이 뭐 혼자 뭐 결정을 해서 의지로 밀어붙여서 했다, 이런 거는 전혀 될 수가 없고, 이거는 전형적인 한국식 사고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메르켈을 비판하는 한국 언론의 이제 관점은 여러 가지예요. 이제 탈원전도 있고 친중도 있고 있는데, 뭐 제가 여기서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예시로서 메르켈의 친러 정책을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메르켈의 친러 정치가 정말 근거 없고 무분별하고 어떤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룬 것인가. 사실 메르켈과 독일이 친러를 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사실은 독일의 역사적 어떤 배경을 이해를 못한 탓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일은 역사적으로 친러 국가였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뭐 독일은 게르만족이고 러시아는 슬라브족인데 사실 중세 이후로 독일 사람들이 이제 동방식미 운동이라 해가지고 되게 동쪽으로 이주하는데 그 과정에서 러시아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교류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독일계 귀족들이 러시아의 지배층을 간 경우가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에카테리나 2세죠. 독일 귀족인데 이제 이분도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의 황제가 됐고 러시아의 위대한 좀 뭐 지도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친러를 이제 주장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이제 독일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국제적으로 좀 높이 평가받는 외교가인 이제 비스마르크예요.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도 통일이 이제 독일 제국을 이루고 나서 바로 이제 3제 동맹이라죠. 오스트리아 황제 그리고 러시아 황제와 동맹을 맺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뭐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비스마르크가 러시아에 대해서 한 발언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러시아와 적대하는 거 상당히 경계하고 러시아를 최대한 이제 품에 안고 가야 독일이 유럽 대륙에서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주류 보수 우파 정당이죠. 메르켈의 정당인 이제 체대우 기민당. 사실 기민당의 기조도 친러였어요. 아데나워 이후로.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당시 어떤 독일이 소련을 침략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당시 또 독일이 또 분단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친러를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친러라는 건 단순히 뭐 러시아와 동맹 이런 게 아니고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갖고 이제 경제 교류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은 이제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일의 이익을 실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메르켈이 추진한 이제 친러 정책은 메르켈을 발탁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헬무트 콜 총리인데 독일을 통일을 완수한 분인데 사실은 이제 이분 때도 친러는 당내 어떤 노선이었어요. 친러시아 정책을 하는 게 그리고 이러한 친러는 단순히 체대뿐만 아니라 SPD, 3인당도 동의했던 거고 그래서 메르켈의 전임이죠. 슈레더 총리도 친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미 메르켈의 정당 내에서도 친러라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적 연속성을 봤을 때 이제 뭐 물론 당은 다르지만은 전임 이제 3인당 정부를 어떤 계승하는 입장에서 메르켈도 사실 독일이 또 연정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정에 들어와 있는 3인당 쪽 그리고 이 3인당 쪽이 친러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국적 입장 당뿐만 아니라 이제 내각 측면에서도 이제 내각 측면에서 이제 정한 당론을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메르켈이 친러 노선을 개발했거나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친러 정책은 이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좀 소위 말해서 좀 트렌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이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푸틴이 조금 이제 위험하게 비춰진 게 있는데 당시 2000년대 메르켈이 집권할 때만 해도 상당히 푸틴과 서유럽의 관계는 좋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메르켈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 나토 확대 즉 당시 2008년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어떤 뭐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이제 러시아 눈치를 봐서 뭐 이제 반대를 했다는데 물론 반대한 건 맞아요. 그리고 러시아 메르켈이 요즘에 예전에 보면은 이제 퇴임하고 나서 강연한 거 보면은 이제 당시 이제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메르켈만의 독단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당시 같이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인데 사르코지 같은 경우도 이제 회고록에서 보면은 메르켈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제 러시아하고는 전통적으로 적대하면 안 되고 힘의 균형 차원에서 서로 공존해야 된다는 관계로 유지해야 된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서유럽의 보수 우파일수록 제가 지난 시간 이제 드골 사례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좀 친러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프랑스와 독일은 역사적으로 본인들이 가서 러시아를 때린 적이 있어도 러시아가 먼저 독일과 프랑스를 침략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보면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먼저 친 거지 러시아가 먼저 나폴레옹을 친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히틀러 같은 경우도 스탈린이 먼저 친 게 아니고 히틀러가 그냥 이제 불가침 조약을 깨고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두 나라들 즉 서유럽의 핵심의 나라들 보수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그저 이제 서로
서로 이제 뭐 불편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으면 공존하는 관계로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메르켈의 생각을 떠나서 프랑스 그리고 유럽, 서유럽 보수들의 기본적인 러시아 관이자 세계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배경, 역사적, 정치 역사적 배경을 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메르켈을, 독일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까내리는가? 저는 여기에는 이제 어떤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각 뭐 사례, 탈원제나 이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즉 반러 정서,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면 나라가 망한다. 러시아와는 항상 적대해야 되고 러시아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메르켈과 그리고 이전 독일 정부들이 해왔던 이런 정책, 친러 정책을 이제 폄하하고 마치 망국의 원인인 것처럼 조장하고, 사실은 러시아를 적대하는 정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고유의 시각은 아니에요. 러시아를 적대하고 러시아와 좀 경계를 하려고 하는 거는 영미 쪽, 즉 미국의 전략, 미국의 시각이 반영된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이 메르켈을 이제 과도하게 좀 무리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증 편향 쪽으로 보도를 해서 자꾸 때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미국의 관점, 미국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결국에는 미국의 대정책, 미국이 하는 대로 따르라.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이제 러시아와 대륙 세력이 미국과 중국과 좀 거리를 두고 미국만 보고 살아라. 그래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의식을 국민들한테 주입시키려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메르켈은 뭐 전혀 문제가 없냐?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저와 이제 한국 언론, 한국 지식인과 차이인데, 저는 메르켈을 꾸준히 개인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메르켈을 존경했지만, 하지만 이제 제가 독일 현지에서도 메르켈을 좀 싫어하는 분들과 얘기하면서 이제 느낀 거고, 메르켈은 문제가 있어요. 단지 메르켈의 문제가 뭐냐면은 대안 없는 정치예요. 독일어는 알테르나티브 로지카이트라는데, 메르켈은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10가지 정책 중에 7개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3개가 이제 펑크가 난 거죠. 왜냐하면은 메르켈의 특징이자 약점이 뭐냐면은 상당히 원칙적으로는 잘해요. 즉 이미 합의된, 공동체가 합의되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거는 잘 잡아내서 추진하는데, 이제 만약에 그게 실패했을 때에 대한 대안이 부족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잘 맞아 들어가는 정책은 정말 성공적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대안이 필요할 때, 이런 문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메르켈이 그거를 덮고 개선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어떤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 그리고 러시아 의존이나 중국 의존, 그리고 난민 수용 정책을 보면은 상당히 당시 보면은 메르켈도 이 정책들을 추진할 때는 독일 국민들의 상당히 지지를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가스 의존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그 메르켈이 회고록에서 밝혔지만은, 회고록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 밝힌 거는 당시에 이제 러시아 가스가 저렴했다. 그리고 러시아 가스가 아니면 이제 네덜란드나 영국 가스를 사야 되는데 비쌌지 않냐. 그래서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 가스를 사는 게 당연한 거였고, 그때는 여야 모두 다 지지했다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메르켈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사태, 이제 러시아와 전쟁이 터졌을 때 과연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메르켈이 준비를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더 큰 거는 난민 수용 정책이죠. 예를 들어서 난민 수용한 거 좋아요. 인도주의 관점에서. 하지만 만약에 그게 잘 안 돌아갔을 때 플랜 B가 있냐? 없었죠. 사실은 여기서 메르켈이 정치적으로 망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메르켈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4월 10일에 발간한 이제 신간도서 프랑스 구구, 한국 구구 어떻게 다른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책에도 제가 이제 프랑스 국의 대의 정책을 좀 설명하면서 메르켈, 제가 설명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부분을 좀 더 명쾌하고 좀 천천히 곱씹으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